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빈도 뭐 이런 것들 비율 같은 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으로 제대로만 입력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져요. 뭐 count if 함수 정도 쓸 수 있으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을 땐 약간 곤란한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내용 확인해 보고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키워드별 개수를 세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와져 있고요. 아래쪽에 표 예시가 이 그림 파일로 첨부되어져 있어요. 자, 파일은 따로 첨부해 주시진 않았고 이렇게 상점별로 아래쪽에 이게 판매되어지는 상품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건 그냥 간단한 예시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되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상품들의 개수 요게 몇 번 지금 나왔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의 표에서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림 파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의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쿼리에선 요 그림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시트로 이렇게 읽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대부분 그런 식의 작업을 먼저 해요. 근데 번거롭죠. 자,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파일을 올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파일을 열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각 상점에 이런 키워드별 상품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열되어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아래쪽 상품에 해당하는 목록은 따로 없다라고 전제를 할게요. 질문에서도 그랬으니까 사실 뭐 이게 있어야 이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작업은 사실 빈도수를 세는 것들보다 이렇게 여러 개 열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중복이 빠져 있는 결과를 얻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그 작업의 결과들을 돌려받는 동작들을 해볼 건데요. 일단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하나 입력을 하고요. 요 아래쪽에다가 요 목록을 얻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빈도수 개수가 몇 번 출연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집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요 사각형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에 중복이 빠져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수직 방향으로 얻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인제 이전에 우리가 어 공부를 했었던 앞에 영상들 통해서 확인을 해 봤었던 것들 중에 이렇게 여러 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만들어 주는 함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365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 기타 다른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엔 그 함수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또는 인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앱을 이용해서 그 함수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 링크 같은 것들 계속 남겨 드릴 테니까 댓글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toCa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한 개의 열로 합쳐 보는 동작을 해 볼게요.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중복을 빼야 되죠. 자, 그럼 요 열에 있는 데이터에서 지금 배열로 하나 데이터가 반환되어졌으니까 중복을 빼려 그러면 unique 함수를 중첩해서 써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 주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 0은 뭐냐?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이 기초가 잘 잡혀져 있는 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범위에서 참조되어져 있는 부분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 셀들도 있죠. 엑셀에선 빈셀을 참조하면 0 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참조된 범위 안에 빈셀이 있는 경우엔 요런 값이 반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빼고서 나와야 되니까 사실 이건 필터죠. 이런 배열 범위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하려고 그러면 필터 함수를 써야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유니크 요렇게 그 고유한 값을 뽑아낸 데에서 필터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요 toCal 열을 하나로 만드는 그 함수에서 요 0이 나오는 부분을 빼고서 작업해도 되죠. 자, 이건 어떻게 작업을 하셔도 되니까 제가 요 안에다가 한번 요 toCal 함수에서 반환되어지는 것들 중에 자, 요 toCal 함수에 배열해서 0이 아닌 요 데이터들만 필터 되져서 중복이 빠진 결과가 나타나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엔터키 눌렀을 때 이렇게 0이 빠져 있는 결과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키워드를 내가 가나다라 순으로 보고 싶다. 그럼 그 다음은 소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들을 응용해서 써나가실 수 있으면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결과 목록들을 얻어나갈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함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셔야 되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가보시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설명되어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sort, unique 이런 함수들은 필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가지 함수들은 2021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데 요 toCal 함수만 365 버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요 수식을 연습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365 버전을 쓰고 계시지 않는 분들인 경우엔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앱을 이용해서 연습해 나가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 빈도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 카운트 if 함수 쓰면 되니까 요 카운트 if 함수에서 범위는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서 인제 뭘 하시면 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요렇게 값을 하나씩 참조해서 수식을 복사하는 동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 왼쪽에 H열에 지금 반환되어지는 값이 동적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가 늘어나지면 여기도 늘어나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요 동적 배열에 있는 값들을 참조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요 H2라고 하는 셀을 참조할 때 샵기호를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해주면 요 범위 참조되어지는 거 보시듯이 동적 배열로 참조되어질 수 있는 영역들을 모두 가져다가 얘도 배열로 결과를 돌려줘요. 자,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엔터.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추가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과거 버전부터 수식을 작성을 하고 뭐 추가된 게 있냐 없냐 확인해서 다시 메꿔주고 뭐 이런 식의 하는 작업들을 대다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인제 하위 버전 쓰는 분들인 경우엔 제가 뭐 뒤에 가서 파워 쿼리 이용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나가시는 것들이 좀 더 좋긴 해요. 자, 근데 전통적으로 엑셀 사용자들은 이런 수식 사용하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위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연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쉽게 업무에 해결해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뭐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웹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을 업무에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런 작업들을 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지금 현재 버전 사용하고 있는 버전의 제약에서만 이렇게 가둬져 가지고 업무를 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수식 가지고 하려고 할 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업무에 잘 활용해 나가 보시는 것들을 권해 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